지난 2022년 김건희 씨는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드리 헵번 연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터진 뒤 자숙하다 5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이후 편성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300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300억 원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 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예산은 1년에 많아야 50억 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예산 50억 원은 전혀 쓰지 않아 아예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 예산이 갑자기 1,300억 원으로 급증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지원을 청탁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정도 예산을 신청하려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담당 기관이었던 수출입은행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국회 질의에 사업 제안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평가 항목이 작업 중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평가 항목조차 만들지 못해 타당성 조사는 못한 채 예산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보다 넉 달이나 앞선 문서에도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이라는 지원 규모가 명시돼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은행 모집도 안 됐는데 사업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당시 기획재정부조차 예산 신청액이 너무 크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은행들은 1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수요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고 결국 예산이 반으로 깎였다고 말합니다. 사업 검토나 방향 설정도 없이 예산부터 밀어넣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사업 제안서 검토는 예산 편성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추후 별도로 평가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국제사회 권고를 반영해 21년도부터 추진해온 제도며